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음모의 중심지 51구역. 여러가지로 아주 미스터리한 곳이지만 그중 외계인과 관련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51구역은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도록 곳곳에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이곳은 직원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심지어 이곳의 직원들마저 약 128km 떨어진 라스베가스에서 아무런 항공사 표시가 없는 일명 자넷이라고 불리는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구역 인근에 다가가면 언덕에 빨간색 경고판을 볼 수 있으며 사진 촬영 금지와 만약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치명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2019년에는 구독자 75만 명을 보유한 네덜란드 유튜버가 이곳에 들어갔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한 명의 남성이 출입금지 지시를 무시하고 뛰어들었다가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이곳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려진 바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극비리의 신무기의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철저한 비밀기지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51구역에 대해 무응답하였으나 2013년이 되어서야 미국 중앙정부국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의 실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외계인 연구와 추락한 비행 접시의 잔해가 이곳으로 옮겨져 연구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많다 보니 이 비밀기지가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30년 전에 이 51구역에서 실제로 비행 접시를 연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밥 라자르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실일 거라는 얘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51구역에서 외계의 비행 접시를 연구하고 역설계하고 있다고 폭로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가 상상으로 지어낸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실제 외계 비행 접시의 연구원인지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의 군사실험 이외에 51구역의 또 다른 실체를 다뤄보았는데요. 영상의 앞부분은 그가 51구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열하였고 후반부에는 그가 이것을 세상에 밝히는 이유와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근거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넷플릭스에서도 방송된 그의 다큐와 인터뷰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Look, as much as a lot of people hate it, this stuff really happened. I mean, if it bothers you, that's too bad. I think that's just hard for people to accept. I mean, so... Yeah, it would be... Look, I fully understand. I would feel the same way. I'm not sure I would believe my story. Boy, there's not enough evidence, but I couldn't discount it either. 이 주장은 1989년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51구역에서 물리학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밥 라자르는 데니스라는 가명으로 TV 인터뷰에 나와 그곳에 관한 극비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신변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가명을 쓰지만 이것이 이슈화되고 그가 신원을 밝히고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폭로하였죠. 밥 라자르의 증언을 토대로 설명하면 그는 51구역에 근무하기에 앞서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물리학자로 근무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국립연구소이자 맨해튼 계획으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곳인데요. 그가 이곳에서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갈 때쯤 수소폭탄을 연구하고 있던 에드워드 텔러의 소개로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51구역이었는데 면접은 51구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EGNG라는 이름의 방위산업 청부업체와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직장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최신식 기계를 비롯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자르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었죠. 51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밖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방이 가려진 버스로 약 2시간을 달려 근무시설까지 이동했다고 하는데 실제 근무지는 51구역에서 약 24km 떨어진 S4라는 시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경납고가 보이는데 모래같이 생긴 페인트를 칠해서 주변에 흙으로 덮인 모래처럼 위장해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위성사진에 안 보이게끔 한 것이라 짐작하고 있죠. 라자르는 철저히 위장된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모든 것이 생전 처음 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것은 이곳에 총 9개의 UFO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9개의 UFO는 모두 형태와 크기가 달랐는데 비행 접시 몇 대는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 완전히 해체됐지만 일부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100%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는 스포츠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라자르는 이곳에서 비행 접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추진 계통의 원리와 전원 장치를 연구하는 데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갈릴레오는 외계인 기술의 역공학을 연구하는 비밀 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은 그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51구역의 사지구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밥 라자르에 따르면 UFO라고 여겨지는 비행 접시는 현재의 과학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뭔가 뒤로 뿜어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다량의 공기나 가스 같은 것들을 강하게 밀어내서 앞으로 움직이는 반작용 방식이죠. 하지만 그가 연구한 비행물체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중력을 이용하는데 중력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형태로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일명 역장 추진식입니다. 기존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이 방식은 비행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쪽에 공간을 뒤틀어서 이동하는 것인데, 예시를 보자면 침대 한가운데에 볼링공을 놓고 약간 떨어져서 침대를 주먹으로 꾹 누르면 볼링공이 그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비행 접시도 반물질 반응로가 전력을 공급하고 나가는 쪽의 시공간을 뒤틀어서 그쪽으로 떨어지듯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You saw alien ships. Yeah, You worked on a gravity wave amplification system trying to figure it out. right. A propulsion system and a power source that's completely unknown to mankind. And there's no way human beings could have made it. There's no way human beings could have made it under any circumstances in any country, anywhere, period. And for 30 years, you are telling us the truth. You bet. This shit happened. You got it. 비행물체 내부에서 그에게 출입이 허가된 층은 중력 증폭기가 있는 층과 중력 발산기가 있는 두 층뿐이며, 라자르는 비행물체가 시공간을 왜곡하는 방법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맨 위부터 중심부의 반응로까지 이어져 있는 안테나가 중력파를 유도하여 발산하는데, 발산된 중력파가 마치 하트 모양처럼 우주선 전체를 감싸 시공간을 일그러뜨립니다. 3개의 중력 발산기 중 2개가 우주선을 띄워주고 수평으로 꺾인 나머지 1개의 발산기가 시공간을 일그러뜨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O형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형 배열은 3개의 중력 발산기를 모두 시공간에 사용할 때 사용되죠. 하지만 이 비행물체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는 원자번호 115번이라는 원소인데, 밥 라자르가 51구역을 폭로한 1989년 당시에는 원소 주기율표에 109번째의 원소까지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115번의 원소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연료라는 것인데, 이 물질은 2004년에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진에 의해 처음 합성되었으며 모스코뷴이라 명칭되었습니다. 밥 라자르는 그가 근무한 사지구에는 UFO에서 회수한 약 200kg 정도의 115번 원소를 동전 크기의 고체 형태로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 51구역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일까요? 고도의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밥 라자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자 UFO가 비행하는 모습을 외진 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UFO의 비행 실험 스케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데요. 밥 라자르는 UFO 비행을 구경하던 중 경찰과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며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51구역의 보안 서약을 어기고 일자리를 잃게 된 그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통화가 도청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모든 걸 털어놓고 51구역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얼굴 공개를 거부하고 데니스라는 가명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탄 차에 총격을 가하고 수차례의 목숨을 위협받자 얼굴과 신분을 모두 공개하여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로 결심하죠. 정부가 살인을 해서라도 비밀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그가 말한 수많은 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2013년에 CI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1급 비밀로 유지되어 일반 대중은 전혀 알 수 없었던 51구역과 사지구의 존재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말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인력 채용을 전담하고 있는 EGNG라는 비밀 인력 사무소의 존재와 그와 면접을 받던 조사관의 이름 마이크 틱펜도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마이크 틱펜은 실제 EGNG 비밀 인력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밝혀졌고, 그 또한 밥 라자르를 기억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라자르는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아무런 항공사 표시가 없는 일명 자넷이라고 불리는 항공기로 출퇴근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115번 원소가 한참 뒤 정식으로 발견되자 원소를 최초로 합성한 연구소에서 라자르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다음은 그의 경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했다고 말했지만,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 직접 알아보니 밥 라자르라는 사람은 재직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밥 라자르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일 거라고 여겨졌지만, 다시 이를 반증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1982년도 재직자 전화번호부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곳에 밥 라자르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로스앨러머스 신문 1982년 발행본에도 밥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도 그가 국립연구소의 물리학자임이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죠. 즉, 자신에 관한 모든 인적 기록들이 삭제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밥 라자르는 1989년부터 51구역 사지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손가락뼈를 스캔하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치는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의 뼈의 길이를 스캔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당시에는 30년 전이라 영화 속에나 나오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을 외면받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밥 라자르가 30년 전에 얘기했던 장치가 사용되고 있음이 언론에 밝혀졌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도 그 기계의 사진을 가져와 다시 라자르에게 보여줬는데 라자르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것을 찾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 기계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Yeah, that's it. It's amazing to see this again. Back then, this was the hot ticket. I can't believe you found a picture of this. I really can't. This was the scanner used to get in to S4. That there was pins in, you stuck your hand, a light above, and it supposedly measured the length of the bones in your hand. And I tried to explain this to people so many times. It's exactly how it was. 라자르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로스앤젤레스 전직 경찰이자 보안회사의 거짓말 탐지 검사관에 의해 몇 차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라자르의 진술에는 신뢰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번의 거짓말 탐지기에도 그는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가 멀쩡하게 일하는 걸 봐도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지어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얘기를 꺼내면 작은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들여 사기꾼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51구역에 관련한 얘기는 일절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우주로 가는 로켓 등 현재의 기술을 머나먼 과거로 가져간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처럼 자신의 경험한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료가 자신에게 구형 물체를 만져보려고 했을 때 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석이 밀어내는 것처럼 만지기도 전에 손이 밀려났는데 강력한 역장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이용하면 전차, 로켓 엔진, 제트 엔진, 심지어 자동차도 필요 없어질 것이며 경제를 포함해 세상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미국이 쉽게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믿어도 믿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는 고도의 기술이 현재 지구에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자신의 경험을 멋지면서도 두려웠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Meaning tha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in science dramatically that we're not allowed to know. Right? Of extremely advanced technology and the suppression of unknown science. Those two things. Like I've said before, that's a crime not to tell humanity about that, but that's a separate thing. 라자르는 51구역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각종 인터뷰나 다큐에서 자신이 얻는 수익은 모두 기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방송 출연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주장이 점점 진실로 밝혀지면서 51구역의 UFO와 외계인의 음모는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밥 라자르는 현재 우리는 미지의 과학적 지식이 통제되어 있다는 것과 고도로 진보된 과학적 기술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And we have it. Oh, we have them. You don't have to believe it, but we do. And you've seen it. I've seen it. And you've touched it. I've dismantled it.